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은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도시와 산업 기반을 파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짜여진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보다 더 컸던 것은 앞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계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전쟁 이전의 국제 질서는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고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중심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질서는 과거의 유럽 중심 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전쟁 직후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힘의 중심 이동이었습니다. 전쟁 이전까지 세계를 주도하던 영국과 프랑스 같은 유럽 열강은 전쟁으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식민지를 유지할 힘도 점차 잃어갔습니다. 반면 미국은 본토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전쟁 물자, 생산과 금융을 통해 압도적인 경제력을 확보했습니다. 소련 역시 막대한 희생을 치렀지만 동유럽 전역의 군대를 주둔시키며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두 강대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사회는 전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은 국가 간 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집단 안전 보장을 통해 전쟁을 막겠다는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안전보장위 사회에는 전쟁의 승전국이자 강대국들이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며 국제 질서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제연합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세계 질서의 기본 틀로 자리 잡으며 국제 분쟁을 관리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경제 질서 역시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전쟁 후 혼란 속에서 각국은 경제 붕괴를 막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레튼 우주 체제가 만들어졌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환율 안정과 금융위기 대응을 목표로 했고 세계은행은 전후 복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제도화한 중요한 변화였으며 전쟁 이전과는 다른 국제 경제 질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협력의 기대와 달리 세계는 곧 새로운 긴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미국과 소련은 전쟁 중에는 같은 편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정치 체제와 이념의 차이로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확산하려 했고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를 동유럽에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직접적인 전쟁 대신 군사적 대치와 경쟁이 이어지는 냉전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냉전은 군사 동맹과 이념 대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많은 국가들이 이 두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쟁으로 유럽 열강이 약해지면서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탈식민지화라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도와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이루었고 세계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주권 국가로 구성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생 국가들은 냉전 속에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했고 일부 국가는 비동맹 노선을 선택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편된 세계 질서는 단순히 국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 경제 군사 체계 전반이 새롭게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구조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다자 외교체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으로 대표되는 국제 경제 질서는 지금까지도 세계를 움직이는 기본 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협력 역시 이 시기에 만들어진 질서 위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 국제정치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가 본격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것은 냉전 체제가 제도화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전쟁 직후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 인식은 곧 군사와 외교 정책 전반에 반영되었습니다. 미국은 서유럽의 경제 회복과 정치 안정을 통해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 했고, 그 대표적인 정책이 마셜 플랜이었습니다. 마셜 플랜은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이를 통해 서유럽은 비교적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소련은 미국의 영향력이 동유럽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마셜 플랜 참여를 거부했고, 동유럽 국가들에도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은 경제와 이념을 기준으로 명확히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군사 동맹의 형성은 냉전 질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해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했고, 이는 소련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하며 군사적 대립구도를 완성했습니다. 세계는 두 개의 군사 블록으로 나뉘었고, 이 대립은 핵무기 개발 경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핵무기는 직접적인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새로운 공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전후 질서의 재편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 미국의 주도로 민주화와 비군사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새로운 헌법 아래에서 전쟁을 포기한 국가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일본은 군사적 강국이 아닌 경제적 강국으로 성장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이 재개되어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이는 아시아 냉전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역시 해방 이후 미소군정 아래에서 분단되었고, 서로 다른 체제가 형성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도 동맹 체계를 구축하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기본 구조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소련과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을 확대하며 미국 중심 질서에 맞서는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세계는 단순히 두 강대국의 대결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복잡한 갈등과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전후 세계 질서의 또 다른 특징은 국제 규범과 제도의 강화였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은 국제사회는 인권과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문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도의 시작이었으며, 이후 국제사회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범 재판을 통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마련되면서 국제법의 역할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는 협력과 대립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였습니다. 국제연합과 경제협력기구들은 국가 간 협력을 촉진했지만, 냉전이라는 이념 대립은 세계를 끊임없는 긴장 속에 두었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군사동맹과 경제체계 정치 질서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세계를 규정하는 기본 틀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국제관계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후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국제 갈등과 외교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전 체제가 굳어지면서 세계 질서는 단순한 긴장 상태를 넘어 실제 충돌과 분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직접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각자의 영향권에서 발생하는 지역 분쟁을 통해 힘을 겨루는 방식을 선택했고, 이를 흔히 대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대리전은 냉전이 단순한 외교적 대립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현실적인 고통과 희생을 낳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반도와 베트남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들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해방 이후 형성된 분단 체제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이념을 선택했고 냉전 구도 속에서 각 진영의 지원을 받으며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은 국제연합군과 중국군이 참전하는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냉전이 아시아에서 실제 무력 충돌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정전으로 끝났지만 분단은 고착화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냉전의 영향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정치 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냉전 구도와 결합되며 장기적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입했고 소련과 중국은 북베트남을 지원했습니다. 이 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상처를 남겼고 냉전이 한 국가의 내부 문제를 어떻게 국제분쟁으로 확대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전쟁은 미국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며 전후 세계 질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 역시 냉전 질서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석유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중동 국가들과 각각 관계를 맺으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분쟁은 더욱 복잡해졌고 강대국의 개입은 갈등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냉전은 단순히 두 강대국의 대립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역사와 문제에 외부 세력이 깊숙이 개입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대리전과 지역 분쟁 속에서도 국제사회는 직접적인 세계대전을 피하기 위해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핵무기의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강대국 간 직접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인식은 전면전을 막는 억지력으로 작용했고 이는 냉전이 장기간 지속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경쟁은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 과학기술, 우주개발, 스포츠, 외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냉전 시기의 세계 질서는 경쟁과 협력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규범과 협력 체계가 점차 발전했습니다.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협정들이 논의되었고 일부 분야에서는 미소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도 완전한 단절이 아닌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편된 세계 질서는 냉전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냉전은 단순한 이념 대립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세계를 규정한 구조였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갈등과 동맹 그리고 분단의 흔적은 오늘날 국제 정치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후 세계 질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냉전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각국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계는 끝없는 긴장 속에 머무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균열과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 경쟁과 군사적 대립은 어느 순간부터 양측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었고 직접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냉전은 단순한 대결에서 관리되는 경쟁의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완전히 굴복시키기보다는 충돌을 통제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 긴장 완화 정책입니다. 양측은 핵무기 확산이 인류 전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군비 경쟁을 일정 부분 제한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습니다. 전략무기 제한 협정과 같은 합의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강대국 간 대화의 창구를 유지하는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이는 냉전이 무력 충돌만으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라 외교와 협상이 병행되는 복합적인 질서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럽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동서 독일은 분단된 상태로 대립했지만 점차 교류와 대화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도했고, 이는 유럽 전반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유럽 공동체의 기반을 다졌고, 이는 훗날 유럽연합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대립을 반복했던 유럽이 협력과 통합을 선택한 것은 전후 세계 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전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소련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제 침체와 체제의 비효율성은 점차 누적되었고, 군사 경쟁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 운영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는 소련과 동유럽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었고, 그 붕괴는 세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잇따라 체제 전환을 선택했고, 소련 역시 해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냉전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고, 세계는 양극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냉전 이후 세계는 단극 체제로 이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미국은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며 국제 질서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세계화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무역과 자본 이동 기술 교류가 확대되며 국가 간 연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이 완전한 안정과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갈등과 도전은 다른 형태로 등장했고, 지역 분쟁과 경제 위기, 국제 테러 문제는 세계 질서의 새로운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세계 질서의 재편은 냉전을 거쳐 또 다른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대립 협력과 통합 경쟁과 관리가 반복되며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국제 제도와 규범 그리고 경험들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전후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는 더 이상 단순한 이념 대립의 구도로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연합체제와 냉전 질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은 세계가 안정과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양상의 도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간 군사 충돌의 양상은 줄어든 대신 지역 분쟁과 내전, 국제 테러와 같은 비대칭적 위협이 증가했고, 경제와 기술이 새로운 힘의 기준으로 부상했습니다. 전후 세계 질서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힘의 기준이 군사력에서 종합국력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군사력과 영토가 국제 질서를 좌우했지만, 냉전 이후에는 경제력, 기술력, 외교력, 문화적 영향력이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은 더욱 깊어졌고, 한 나라의 경제 위기나 정치적 불안은 빠르게 다른 나라로 전파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 경제 질서가 오늘날까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다극화의 진행입니다. 냉전 직후에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형성된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그리고 여러 신흥국들이 각자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세계는 다시 여러 중심이 공존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극체제는 협력의 가능성을 넓히는 동시에 갈등의 요인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전후 세계 질서가 만들어낸 제도와 규범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제도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은 모든 분쟁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국가 간 대화를 이어가는 최소한의 틀을 제공해 왔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국가들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탄생했으며 인류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든 장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여전히 큽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시 한번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경제 불안, 기술 경쟁,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질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전쟁 이후 혼란 속에서도 국제사회는 협력과 제도를 통해 질서를 재건했고, 냉전이라는 긴 대립 속에서도 직접적인 세계대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제 질서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재편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전쟁과 평화 대립과 협력 붕괴와 재건이 반복되며 세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마주한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일입니다. 세계 질서는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타협 그리고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변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편된 세계 질서는 단순히 과거의 결과로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국제사회의 선택과 판단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만들어진 국제 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우려는 공통의 시도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다자, 외교체제와 국제금융기구들은 국가 간 갈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전쟁이 일상이 되는 상황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는 인류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시 한번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기대되었던 안정된 국제 질서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새로운 형태의 경쟁과 갈등이 등장했습니다.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 제재, 기술, 패권, 정보력, 외교적 영향력이 국가 간 힘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질서가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되고 재해석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전후 질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진화해 온 것입니다. 특히 세계화의 진전은 전후 질서의 양면성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무역과 기술 교류는 세계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동시에 위기의 확산 속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한 지역의 금융 불안이나 지정학적 갈등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시장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는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전후 세계 질서가 강조해 온 국제 협력의 가치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후 질서는 국가 주권과 국제 규범 사이의 긴장을 끊임없이 조정해 왔습니다. 인권 국제법 다자 협력은 세계 질서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와 현실 정치 속에서 늘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범죄 책임 추궁이나 국제분쟁 조정 같은 장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질서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재편은 한 번의 결론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완전한 평화에도 완전한 혼란에도 도달하지 않은 채 균형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은 국제사회가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의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어떤 실패를 겪었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제도와 규칙을 만들었는지를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세계 질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집합체이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국제 갈등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기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세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바라보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